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2020년 9월 7일 월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제 울산 쪽에 상륙했던 태풍 하이선 강릉구 쪽으로 해서 이제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뭐 비는 내리고 있는데 큰 피해 없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뭐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렸죠.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삼성이 5G 장비 8조 원에 가까운 계약, 뭐 최고 단일 규모로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최대 규모의 계약이 성사가 되었죠. 그리고 셀트리온 쪽에서도 코로나19 항체 치료제를 조기 승인 신청할 계획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정진 회장이 역시나 뭐 선물을 들고 왔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목표 지수에 이제 한 차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 여기서 목표 지수라는 것은 9월 만기일 쪽을 뜻합니다. 그래서 9월 선물 옵션 만기일까지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주말에 말씀드린 대로 보시면 돼요. 오늘은 노동절 휴장이고요. 그래서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역할 정도 했다. 그러면은 뭐 이제 뭐 기다리면 되겠죠. 내일 개장하면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래서 미증시가 뭐 내일 좀 좋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 하락보다는 뭐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던 요 21선 위쪽에서 움직이면은 강한 것이고, 조금 약하다 싶으면은 요 아래 꼬리 사이에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건 나스닥이죠. 이 급락은 나스닥이 이끌었으니까요. 그래서 뭐 손정희 회장 관련해서 이제 콜옵션 부분은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주말 영상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마찬가지로 21선 위쪽에서 움직인다라고 하면 나스닥 진짜 강하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21선 아래쪽에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나스닥도 조금 쉬어가는 구간을 만드는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방향성 자체에서 아예 크게 뭐 훼손됐다라고 하기에는 큰 이틀 만에 한 10%대 하락이 나왔으니 큰 하락은 맞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했어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달았죠. 그래서 뭐 1.27% 정도로 이제 마감한 것은 이제 그나마 좀 다행이다. 아래 장중에 5%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4% 가까운 하락을 방어해주면서 저점 매수가 나온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래서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항상 따른다라고 했죠. 조정이라는 것은 가격 조정이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기간 조정이 따른다. 근데 기간 조정이 위쪽에서 기간 조정을 받느냐 아래쪽에서 받느냐, 요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받으면 강한 거, 아래서 받으면 조금 약한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간 조정 후에는 다시 한번 뭐 고점 돌파 시도 정도는 어렵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돌바락제는 안 나와야겠죠. 그리고 테슬라 이제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있는데 뭐 테슬라가 이제 뭐 화요일 정도까지에는 조금 약세를 보일 수 있는데 그 이후 움직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스닥은 좀 중요한 위치에 있다. 여기서 만약에 위쪽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이다가 돌파해 준다라면 나스닥은 뭐 짧은 조정 후에 다시 움직이는 거다. 요 개념 아시면 되고, 밑에서 움직여도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동안 걱정 없이 올랐잖아요. 나스닥 뭐 제대로 조정이나 나온 적 있으니까 상하 파동 정도만 있었지 너무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 차례 정도는 쉬어가는 구간이 나오는 것도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한 차례 쉬어가면은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고 숨고르기 한번 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좀 지켜봤다가 조정이 마무리될 때쯤에 다시 진입하시면 되겠죠. 그러니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그동안 수익을 많이 봤으니까요. 자, 우리나라 시장으로 넘어오겠습니다. 선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뭐 변동성이 심할 것 같다, 혹은 뭐 우려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은 좀 다르다.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은 그렇게까지 뭐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급 동향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제가 수급 동향 말씀드릴 때는 하루짜리를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닌 거 이제 알고 계시죠? 저는 수급의 추세를 보고 그동안 이제 누적된 동향이랑 함께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오늘 하루 거만 보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외국인들 매도 그리고 기관 매도가 나오고 있다. 특히 기관 쪽에서 좀 매도가 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분들 뭐 환매 부분이 좀 어느 정도 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연기금은 뭐 연기금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코로나19 뭐 재확산 부분, 뭐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뭐 이런 부분과 공매도 연장되었으니 외국인들은
이제 주식을 매수하면서도 공매도로 해서 뭐 해지를 걸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급적으로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는 없다라고 뭐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뭐 한 달 내에 뭐 5조, 뭐 8조 이렇게 매도하는 그런 시장은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뭐 7월에 조금 매수 들어오는 것 같다가 8월에 그 정도 조절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관 쪽에서 빠져나간 자금들이 개인적으로 다시 계속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요거는 좀 아직까지는 유동성이 당분간은 유지될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는 기관 투자자분들이 장중에는 뭐 매도 우위 혹은 매수 우위였어도 장마감쯤에 계속 최소 1000계약에서 뭐 한 뭐 2, 3천 계약 정도까지 갑작스럽게 매수하면서 이제 매도량을 늘리지 않고 매도했던 부분을 좀 청산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즉 기관 투자들이 하락 포지션을 들고 가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 지금 한 뭐 2주 이상 포착이 되고 있지요. 그러니 뭐 기관이 주식을 매도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러분들이 펀드 환매하고 하면 돈을 내드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고, 파생 쪽에서는 하락 포지션을 그렇게까지 크게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해지 정도는 할 수 있지만, 그리고 기관 투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프로그램 매매가 좀 많으니까 그 영향력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옵션 동향 같은 경우 선물은 외국인들이 워낙 뭐 상승 포지션을 많이 구축해 놨으니까 거의 4만 계약에 육박할 정도의 이제 선물 매수량을 쌓아놨다라고 기존부터 뭐 꾸준히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러니 뭐 선물 매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걱정할 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 9천 계약을 추가하면서 이제 거의 이제 5만 계약을 좀 앞두고 있었는데 오늘 조금 조절한 거죠. 뭐 366계약이야 뭐 1분도 안 돼서 바뀔 수 있는 수량이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냥 관망했다 보시면 되고, 대신 옵션 동향 쪽에서 위에 막혀있던 부분을 살짝 풀어주기 시작했어요. 아주 큰 의미를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포지션상 보면은 이거는 추정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동향을 보면은 제가 320포인트 부근 쪽, 코스피 200 지수 기준으로 320포인트 부근으로 해서 전후 쪽에 살짝 막혀 있는데 이 구간을 열어줘야지, 안 그러면은 올라가 봐야 2400, 뭐 2400 정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가능성이 있는데 2400을 넘어가기 전에 320 전후 317과 320을 열어줘야 된다는데 오늘 조금 열어줬는데 아직도 위쪽에 막혀있는 수량이 많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뭐 강하게 열어준다라면 모르겠는데 2400 정도 안착하는 거는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밑으로 밀려도 2300 뭐 초반을 이탈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러니 뭐 지수가 뭐 이 사이에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선과 위쪽에 있는 요 선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은 3일 동안 수급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수급 자체도 미국의 나스닥이 저렇게 좀 어려웠고 우리나라 시장도 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뭐 부정적인 수급이 없다라는 것만 해도 주식은 매도하고 있지만 옵션 동향을 왜 열어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뭐 포인트를 잡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2400포인트를 안착할지 안 할지는 봐야겠지만 한 차례 돌파 시도 정도는 보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볼 수 있겠죠. 2400 돌파라고 해봐야 이제 1%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2384포인트니까 벌써 다 왔죠. 2400에. 그러니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위쪽에 막혀있던 부분을 열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추정치라도 저 부근에 막혀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2400 초반, 뭐 중반 요 정도에 막혀있는 요 수급을 열어줘야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 저길 열어주면은 2400 후반 정도까지가 목표치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기가 막혀있다라고 하면 여전히 2400 정도가 이제 뭐 목표치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400 맞고 이렇게 밀렸다가 뭐 왔다 갔다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시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표치는 한 차례 다 왔다. 옵션 위쪽을 열어줘야 된다. 이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풋옵션도 간단하게 보면 아래쪽에 요 307.5 구간 정도니까 이거 밀려야 뭐 2320 전후 좀 많이 밀린다고 해요. 2300 흔들기 정도까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위아래가 그렇게 뭐 상승폭 하락폭이 아주 큰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 이번 선물 옵션 만기일은 여러분들이 너무 크게 이제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미국이 저렇게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굉장히 줄어든 거 보시면 되겠죠. 시초가만 밀렸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1%대로 뭐 마감을 했으니까 이거는 흔히 나올 수 있는 쉬어가는 구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다. 대신 이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100명대로 진입을 했는데 다수의 연속으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지켜주고 계셔서 성숙한 시민 의식에 의해서 줄어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119명대로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100명 이하가 되는 게 중요하겠죠. 2.5단계가 연장되지 않으려면 잘못하면은 이제 추석 때 뭐 집중적으로 이제 좀 주의하세요 이렇게 나오면은 소비가 또 확 줄어들 테니까 경기가 좀 어려워질 수 있겠죠. 그러니 당분간 좀 조심해서 이번 주 안에 100명 이하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2.5단계가 해제돼서 2단계로 내려간다 해도 뭐 다음 주 뭐 정도까지 해서 좀 잘 주의하면은 우리가 기존처럼 또 이제 완화된 상황으로 한국은 역시나 대처를 잘한다라는 뭐 세계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뭐 찬사하고 이제 성숙한 시민 의식을 칭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부 분들이 조금 방역 활동을 이제 좀 반대되는 활동을 하셨는데 그래도 대부분이 잘 지키다 보니 이렇게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 호스닥 같은 경우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뭐 1.48%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에 도달하는 모습입니다. 750 돌파한 다음에는 뭐 역시나 뭐 새로운 시세를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한 차례 이제 2.5당에 격상되고 하면서 이제 사랑 제일교회 이슈가 있어서 그 핑계로 조정을 이쁘게 잘 받은 게 오히려 더 잘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핑계로 여기 21선 터치하고 강력하게 반등이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쉬어갈 자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지수 자체에는 오히려 중간중간 쉬어가는 구간을 만들어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 수 있는 핑계거리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죠. 그래서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쉬면서 올라간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들 뭐 간단히 보면 삼성전자 미국 버라이즌이랑 7.89조 원 규모의 5G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계약을 체결을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왔는데 뭐 5G 이동통신 장비랑 네트워크 솔루션 쪽을 5년간 공급한다고 합니다. 5년이면은 뭐 충분히 뭐 좋은 충분히 이제 삼성전자 실적에 도움이 되는 구간이고 이게 아직까지는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까지 보면은 13.2% 점유율로 현재는 4위에 불과해요. 그래서 화웨이 쪽을 견제하면서 미국이 그러면서 유럽이나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따로 분쟁이 있고 하면서 화웨이 쪽 장비를 쓰지 않으면서 에릭슨, 뭐 노키아, 뭐 삼성전자 이렇게 이제 좀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했는데 삼성이 이제 뭐 단일 계약 규모로는 본인들이 이제 좀 위대한 업적이 될 수 있을 정도의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오늘 긍정적인 모습 보이면서 56,500원 이 구간을 다시 한번 돌파 시도는 나왔죠. 딱 걸쳐놨네요. 여기서 넘어가야 되는데 또 밀려도 이상할 거 없고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좀 기다가 올라가도 상관없고 위로 그냥 바로 넘어가면은 지수가 상승하거나 유지되는데 도움을 크게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56,500원 이번에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뭐 6만원대 도전해서 6만원에서 62,000원 도전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뭐 관련해서 뭐 HFR이나 뭐 기가렌, RF텍 뭐 이런 종목들이 장비주들이 좀 좋은 모습 보였고 그리고 뭐 KMW나 오이솔루션 같은 경우가 같이 올라왔는데 조금 덜 오른 종목에 속할 수 있겠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2020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에서 뭐 선물을 들고 왔죠. 그래서 셀트리온도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뭐 일상이죠. 그래서 뭐 원숭이 실험에서는 뭐 24시간 내에 뭐 바이러스를 소멸할 정도의 뭐 좋은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일상 진입했는데 9월 말부터는 2상과 3상 진입을 희망한다라고 합니다. 좀 속도감을 좀 높이고 싶은 것 같아요. 9월 말에 2상, 3상 진입을 진행을 하고 2상에서 만약에 효과가 좋다라고 하면은 좀 긴급 사용 승인을 좀 신청할까 생각 중이다. 요런 이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삼상 같은 경우 마무리되는 게 내년 5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까지 기다리기는 너무 오래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필요한 수량만큼 뭐 대량 공급이나 뭐 이런 부분은 이달부터 선행적으로 대규모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조기 승인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셀트리온 30만원 회복하면서 좋은 모습. 여기서 이제 21선과 61선을 넘어가 줘야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33만원 도전할 수 있을 거예요. 넘어가면은 이제 35만원, 36만원을 도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주가 오늘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뭐 OLED 같은 경우는 뭐 2020년에 뭐 BOE, 중국의 BOE죠. 플렉서블 OLED 패널 쪽에 출하량이 뭐 늘었다라고 하면서 관련 이제 거래하는 업체들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다, 뭐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바코나 뭐 에로티베큐 같은 종목이 나왔는데 메인 종목보다는 조금 뒤쪽에 있는 종목들이 좀 뭐 이슈가 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하이투자증권 보고서가 있었다 말씀드리고, 그린리들 지수 오늘 나와서 관련주들이 계속 순환매가 최근에 돌고 있죠. LS 같은 경우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회사 LS전선이 이제 해저 케이블 시장 성장 기대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해저 풍력 관련해서 뭐 관련주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올라타고 있지요. 그러니까 LS 쪽 참고하시고요. 대신 오늘 보시면은 급등한 다음에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상승이 정체되는 구간에서는 윗꼬리가 이렇게 쭈루룩 달리죠. 추격 매수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 종목이 좋아 보이면은 한 일주일 뒤에서 한 달 뒤 정도까지 조금 지켜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오는지 아니면은 계속 올라가는지, 그냥 무턱대고 계속 올라간다는 내 종목이 아닌 것이고,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 사이에 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천천히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조정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지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잡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해서 신성이엔지나 뭐 S에너지 같은 종목이 있다라고 지난주 중반에 말씀드렸는데, 하나솔루션 가고 나서 이제 좀 움직일 수 있다고 했는데 결국 1450원 요 구간을 돌파하고 조정까지 받은 다음에 금요일하고 오늘 뭐 이틀 연속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이 종목도 태양광 요 종목도 이제 상승이 좀 정체되고 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의견을 항상 말씀드렸죠. 태양광 쪽으로는 이번 정권에서 한 차례 초기부터 해서 탈원전 하면서 육성하려고 했지만 뭔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태양광 쪽은 뭐 하나솔루션을 제외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뭐 항상 말씀드렸죠. 이거는 개인 성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성이엔지나 뭐 S에너지 같은 경우가 올라왔고, 유니테스트가 좀 특이하게 올라왔어요. 저희가 오늘 이 종목을 들고 있었는데 저희는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한국전력이랑 페로브스카이트 기술력을 이용해서 이제 유리창호형 태양전지를 사업하는데 이제 MOU를 맺었죠. 그러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상한가 잔량도 좀 부실하고 해서 뭐 일단은 뭐 절반씩 해서 이제 정리하는 구간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 들어가고 뭐 태양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이게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한 20% 정도는 이제 좀 분할로 해가지고 그쪽 관련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메인은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검사 장비 쪽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다른 이슈로 올라왔죠. 근데 저는 말씀드리지만 태양광 쪽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만 보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정리를 했습니다. 만약에 유니테스트가 22,5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냥 보유하셔도 돼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2,500원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보유, 22,500원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한 차례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말씀드렸듯이 상한가 잔량도 좀 부족하고 해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올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될 것 같아요. 잔량을 좀 강하게 쌓아줬으면은 오늘 보유하고 내일 뭐 추가 상승 구간에서 매도하겠습니다라고 했을 텐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분할 매도 구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라고 하면 남은 뭐 절반 물량 가지고 보면 되겠죠. 아니면 22,500원 이탈할 때 정리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테마성으로 올라온 종목들은 그냥 테마성으로 정리하는 게 옳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화학주들이 오늘 순환매가 좀 돌았습니다. 뭐 대한유화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산매가 돌았는데, 이게 미국에 우리나라가 태풍 오는 것처럼 미국엔 허리케인 로라가 이제 여파가 좀 컸습니다. 그래서 화학 설비 뭐 가동 차질에 이제 좀 장기적으로 수혜보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대한유화는 뭐 다른 소식도 하나 들렸었죠. 2차 전지 분리막용 초고분자 폴리에틸렌 특수수지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기대감을 갖고 있다. 올해만 5만 톤 정도를 판매해서 1,000억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세계 시장 점유율 뭐 50% 1위다라고 하면서 이제 매년 40%씩 성장한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올해도 중요하지만 매년 40%씩 성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이 좀 포인트가 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러다 보니 관련주들이 좀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뭐 효성화학이라던가 롯데케미칼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화학주 수단매 나오면서 올랐다라고 하면은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리케인 로라 여파에 따른 미국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죠. 여기에 롯데케미칼도 ECC 가동 부분에서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재밌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주식시장에서 수단매 나올 때 동참은 했지만 사실적으로 롯데케미칼 같은 게 약간의 뭐 피해도 보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소외주들이 이렇게 순환매가 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주들은 뭐 순환매였으니까. 그래서 최근에 성장주 쪽이랑 뭐 이런 부분에 이제 정부 정책 테마주 이쪽에 수급이 많이 쏠리고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성장주가 좀 많이 올라서 좀 매매하기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테마성이라서 나는 저런 쪽엔 매매하기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화학주처럼 순환매 쪽을 노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화학주만큼 강하지는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간단히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뭐 수주 기대감 하면서 이제 은근슬쩍 이제 조선주들 순환매 타이밍도 오긴 했습니다. 조선주를 매매하는 걸 저는 적극 권장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면은 업황이 그렇게 뭐 아름다운 쪽이 아니에요, 조선주는. 그런데 단기 이슈에 대한 기대감 같은 경우로 해서 뭐 삼성중공업이나 뭐 대우조선해양이나 뭐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현대일포조선 이런 쪽을 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시각을 좀 전환하는 거죠. 투자의 시각을 좀 전환을 해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미국 나스닥도 좀 기술주 부분에서 부담이 되고 그래서 기술주 매매하기 부담스럽고 성장주 쪽에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을 갖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뭐 최근에 증권주 같은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뭐 화학주도 한번 올라오고 이렇게 조선주 같은 경우도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업이 지금 뭐 장밋빛 전망이라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성장성이 엄청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뭐 많이들 보고 있는데 이제 단기적인 뭐 LNG선이나 이런 수주 기대감 쪽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만 보는 거지 이거를 추세적으로 들어가는 건 아니다. 만약에 들어갔을 경우에 뭐 대응 방법은 뭐 5,100원 이탈할 때는 내가 뭐 손절하겠다 이렇게 정확하게 정해놓고 미리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목표치는 뭐 6,000원을 하겠다 아니면은 뭐 6,900에서 7,000원을 하겠다 이렇게 뭐 스스로 이제 목표치를 정해놓고 나서 들어가는 거다. 그래서 무작정 들어가서 들고 있으면 수익 나겠지 이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소외주 순환매를 노리는 것도 뭐 방법이 될 수는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투자 아이디어 중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종목들이 너무 올랐다 싶으면은 조정을 기다릴 때 좀 지루하다 다른 종목을 매매하고 싶다라면 덜 오른 종목들을 좀 볼 수는 있겠죠. 그러니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하시면은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올려드리는 정규 퇴근길 시황 외에 추가적인 영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